현재 시점 국회에서 가장 전투력이 높은 당입니다. 조국혁신당 김보엽 수석 대변인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엽입니다. 예, 조국혁신당 2기 지도부 출범을 했는데요. 조국혁신당 몸놀림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늘 이름이 참 눈에 띕니다.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게 뭐하는 위원회인지 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3년은 너무 길지 않느냐는 민심의 주파수를 맞추는 조국혁신당의 당내 기구입니다. 예. 이 기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는 특검 수사를 윤 대통령은 사적 이해를 앞세워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혹은 탄핵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오늘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별칭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한 겁니다. 아, 탄핵추진위원회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이제 이게 좀 정치적 수사로 좀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아니요. 거는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아, 저희는 정치적, 법적 탄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선 때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대표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로부터 690만 표에 달하는 지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예. 그 뒤에 총선 뒤에도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3년은 너무 길다면서 라고 저희한테 묻습니다. 즉 3년은 너무 길다고 약속을 한 조국혁신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론 그분들도 300석 중에 12석밖에 안 되는 조그만 정당의 한계를 알고 계시긴 하지만 조국혁신당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시는 거죠. 저희는 그 기대에 부합해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져서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담긴 기사도 있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뭐 전국 지표 조사, MBS 조사라고 이제 불리죠. 2주 간격 조사인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9%로 2주 전보다 3%, 12%에서 9%로 3% 포인트가 낮아졌거든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좀 주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세게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거는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지지율을 보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지율의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후로 해서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응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활성화된 거죠. 그런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조국혁신당이 아무래도 큰 기대와 지지를 받았는데 막상 국회가 개원하고 보니 교섭단체도 아니고, 국회는 교섭단체 중심으로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언론 노출도도 좀 떨어지고 이런 점 때문에 지지율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짧게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길게 보고 해야 될 도리를 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조국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로 이제 새로 신임 대표가 됐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축하하는 난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난을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난을 거부를 했었고요. 홍철호 수석이 예를 갖춰서 가지고 온 난은 수령은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이번에도 오늘 홍철호 수석이 그 대통령 축하난을 가지고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고요. 조국 대표는 홍철호 수석에게 이런저런 우려, 걱정,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으로 알려져 있고요. 박은정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이제 자녀 논문 대필 등 이제 입시 비리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고발 사주 의혹, 그리고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와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고의 패배했다라는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는데, 자, 이 법안 지금 현재는 법사위의 소위에 이제 가서 지금 의견 청취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앵커님 말씀에 업데이트할 부분이 좀 있는데요. 박은정 의원이 한동훈 특검법을 낸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의 문자에 등장하는 댓글팀 운영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나경원 의원과의 논쟁 과정에서 나온 공소 취소 청탁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돼서 특히 그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건 보통 위법사항이 아니어서 그것까지 업데이트가 된 새로운 한동훈 특검법을 이번에는 차규근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지금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 원래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태도였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에 상정을 했고, 법사위에서 이게 재정입법이기 때문에 새로 입법 청문회도 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지금 당대표 되자마자 이게 지금 뭐 싸우자는 거냐, 그리고 이제 취임 선물이 이런 거냐라고 좀 강하게 반발도 했고, 일각에서는 어쨌든 최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제3자가 제안하는, 그러니까 제3자가 이제 뽑는 이런 뭐 변경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한동훈 신인 당대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 강공 드라이브로 가는 게 정무적으로 맞느냐, 너무 조국혁신당이 너무 본인들의 1호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 좀 무리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장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직해병 특검법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조를 해서 오늘 국회 재의결 과정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 재의결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부결이 됐지만, 오늘 박은정 의원은 순직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에 이번에는 윤석열 특검법으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배우자 김건희 씨가 임성근 전 1사단 사단장의 로비 의혹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이 여러 차례 수많은 증거로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국민의힘이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시킨 이유, 이것이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부결이 됐지만 조국혁신당은 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새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심,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을 하면서 순직해병 특검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특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견을 붙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순직해병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면 대표가 되고 했으니 좀 이번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가 정말 그 타협할 협자, 편협할 협자가 아니라 협상, 타협 이런 걸 중시하는 협치를 제안을 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추가 질문을 드리면은 지금 윤석열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게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예, 발의를 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의 최상병 특검인데 이거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 행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름만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내용 자체도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름만 달리해서 법안을 내지는 않고요. 예. 그 원래 순직해병 특검법의 경우에는 사건 은폐 및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법안을 제출했을 때보다 굉장히 많이 임성근 로비 의혹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개입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수사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한 특검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까지 포함시키는 새로운 특검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오늘 국회에서 부결이 됐는데 예. 지난번보다는 찬성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이탈표가 좀 늘어났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191명이 지금 범야권인데 지금 194명이 찬성을 했으니 그리고 무효표 예. 한 표도 만약에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라면은 3명에서 4명 정도 지금 이탈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예. 이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쉬운 결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찬성한 의원들이 조금 늘었고 결과는 부결이 됐죠. 아쉽지만 저희는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다음에 낸 특검법이 통과될 즈음에는 좀 더 많은 증거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저는 쏟아질 거라고 봅니다. 조국혁신당이 만든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에는 국민들 그리고 공무원, 군, 검, 경 이쪽에서 소소한 저항, 제보들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거든요. 예. 거기에서 더 많은 제보가 나온다면 수사 대상자가 되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혐의를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추후 특검법이 통과될 때는 오늘보다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